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최근 삼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위기론이 불거졌다라고 하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삼성이 이제 내부에서도 뭐 위기론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AI가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산업도 크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네. TSMC에 비교해가지고 삼성이 AI 분야의 반도체에 있어서 실적이 부진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배경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 이제 3분기 매출이 굉장히 이제 크게 예상을 상회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예상 매출액이 역전당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예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얼마나 매출이 지금 심각하길래 그렇습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TSMC가 이번에 3분기 뭐 32.3조 원의 이제 매출을 기록한 거에 비해서 삼성은 28.6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까 이게 저번에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훨씬 이제 이제 역전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가 국내에서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삼성전자를 이제 리더로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오히려 그래프만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TSMC를 쫓아가고 있는 형국처럼 보이긴 그렇습니다. 하는데 네. 반도체 분야가 지금 뭐 시장에서는 이제 겨울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네. 결국에는 실적을 잘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네.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근데 유독 삼성만 조금 휘청거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AI 메모리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두각을 삼성전자가 잘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지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같은 이런 혁신적인 제품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더 빠르게 이제 시장을 점유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AI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주목을 받게 되면은 고성능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제품에 있어서 이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아직 삼성전자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크게 실적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풀어야 될 과제는 AI 메모리 및 이제 잘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기술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제 혁신적인 솔루션을 신속히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주가도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 삼성을 두고 10만 전자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5만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반등할 가능성, 또 방법, 방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아주 뭐 당장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요. 관련해 가지고 이제 TSMC나 이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격차를 빨리 좁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 변화를 좀 이제 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AI와 관련된 고성능 컴퓨팅하고 AI 메모리 제품군에서 기술 혁신을 빨리 이루는 게 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HBM과 같은 이런 그 제품에 있어서 기술 성숙도를 빨리 높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산업에 있어서 뭐 이제 GAA 같은 혁신적인 공법이 있거든요. 예. 이런 이제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주요 고객사를 빨리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혁신적인 기술 시장 확대, 그 다음에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의 강점을 살리는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뭐 투자자들은 공급 계약이나 신계약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이면 이재용 회장이 이제 취임 2주년인데 네. 앞서서 전영현 부회장 이제 DS 부문장이죠. 네. 자가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어떤 네. 입장이 좀 나올까요? 이제 지금 이재용 회장이 취임 2주년인데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 리더십, 그 다음에 뭐 경영 성과를 재조망하는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향후 비전하고 정확한 목표와 전략, 뭐 경영 이제 목표 등을 정확히 이제 회장으로서 밝히지 않는다면 사실 이러한 사과문이 크게 이제 투자자들한테 와닿지 않을 거고요. 예. 이제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투자자뿐만 아니고 국내 이제 관계자들에게 앞으로 삼성에 있어서 뭐 이제 신뢰랑 이제 경영 방침이나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신뢰를 갖게 하는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삼성이 이 위기를 또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금리가 인하됐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또 오르고 있거든요. 이건 또 왜 어떤 것 때문일까요? 이게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시장에 이제 이게 반영되는 데 약간 시차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이제 보고 있는 코픽스 금리가 계속 이제 변화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상승하고 있어요. 이제 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출금리도 같이 오르게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더불어서 중요한 게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정부 당국의 입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또 올리면서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도 이제 한몫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차에 대한 이야기를 은행에서는 하는데 이게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본인들의 예적금 금리는 이제 내려가고 있고 또 높은 이율의 상품들도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대출금리나 예적금 금리의 이자 차이가 커지면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대 차익이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조만간 예대 금리는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들이 가상금리 부추면서 대출금리는 올리니까 결과적으로 수익은 증대되는 이런 상황을 면치 못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가계대출 문제, 이게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은행들이 쉽사리 금리를 빨리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이런 현상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출 금리도 높아지는 상황이고 또 전세 대출 규모 자체도 지금 굉장히 큰데 이런 가운데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의 반환 능력을 검토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 중인데 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전세 대출 구조를 보면요. 그 임차인이 돈을 빌리지만 실제 이런 혜택은 임대인이 이제 누리게 되는 이런 이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 과정에서 근데 이제 이 혜택을 누리는 임대인에 대한 신용 평가라든지 상환 능력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깡통 전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대인의 상환 능력하고 사고 이력을 종합적으로 신용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검토하는 이런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면은 전세 대출을 이제 증가하게 되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값이 상향함에 따라서 집값도 같이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대출 늘어나면 전세값이 오르고 그다음에 전세 대출 수요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이제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임대인들이 대부분 이제 그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갑자기 상환 능력을 평가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담보대출과는 다르게 전세대출은 그 대출 전액을 보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좀 더 큰 것 같은데 지금 전세대출 규모가 뭐 190조 이제 곧 200조를 육박할 것이다, 넘을 것이다라는 관망세도 있거든요. 과연 이런 대책들이 그러면 그 규모 자체를 조금 줄이는데 전세대출 규모를 줄이는 좀 도움이 될까요? 이거 이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줄일 때는 도움이 좀 그러니까 영향을 주겠죠. 근데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보증기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택금융공사,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다음에 서울보증보험이 3개. 그 보증기관들이 전세대 그 대출금의 한 90%에서 100%를 보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따라서 은행들이 손실 부담이 거의 없이 대출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뭐 현재 100%에서 80% 정도로만 낮춘다 하더라도 그럼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라든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이하게 하는 이런 문제들을 줄일 수 있음으로 전세대출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다양한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청약통장 금리까지 올렸는데 수치를 보니까 가입자가 한 달 사이에 4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인구 대비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벌써 이제 그 포화 상태 찍었다,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보이고요.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게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수요자들이 청약 통장으로 분양을 받는 것보다는 매매 시장으로 이동하는 게 더 수익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의 보유에 대한 이제 동기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분양가 너무 비싸고 네. 그래서 경쟁이 심하니까 청약 통장 보유하고 있어도 이제 당첨된 확률이 매우 적고요. 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물량이 많으니까 또 청약 통장을 통해서 이제 이걸 분양받을 또 동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점점 이제 가입자가 감소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뭐 당첨권 가점을 보면은 거의 진짜 엄청 오래 보유를 해야 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용론이 좀 확산되는 것 같은데, 자, 또 다음 주제 살펴보면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금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정부에서는 이걸 추가를 할지 혹은 조금 조정을 할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이제 분석으로는 당장은 이제 끝내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연장될 거라고 보이는데 왜냐하면 예. 이제 국제 유가가 아직 변동성 여지가 남아 있고요. 네. 중동이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가 지금 상승률이 1.6% 정도로 안정세에 이제 머물고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여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20% 인하하고 있는 거를 한 15%로 줄이는 형태로 좀 연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네. 정부의 결정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내용 좀 살펴볼 텐데 이번 주는 그야말로 실적 빅 위크라고 또 불리더라고요. 네. 이제 지금 S&P 500에 상장된 기업의 한 20%가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할 거고요. 특히 빅테크 업체들, 이제 테슬라나 아마존 같은 이런 대형 빅테크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야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좌우될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넷플릭스랑 TSMC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네. 이제 이번에는 뭐 제너럴 모터스, UPS, 코카콜라 같은 이제 우량주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해가지고 이제 시장에 안정감을 줄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예상이 약간 불확실하고요. 네. 왜냐하면 그 이제 우린 택시에 대해서 자율로 이제 그렇죠. 실망이 예. 컸죠. 네. 그다음에 더불어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그다음에 소비자 태도 지수 등의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커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